자, 이번 시간은 그 보충력 복무 이제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보충력은 현역 있다 수병아. 그래서 현재 갈 사람, 그리고 복무 중인 사람, 마친 사람, 그리고 병역법에 따라서 보충력으로 편입된 사람, 네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분야가 사회 보담법수 전산. 이 사람들이 보충력 복무로 들어옵니다. 자, 이 중에서 먼저 이제 사회복무요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사회복무요원 공부할 때는 연상법으로 공부하실 때 꼭 잡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뭐냐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연상법으로 공부하시다 보면 27조서부터 31조까지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잘 연상이 안 돼요. 그래서 처음 공부하실 때부터 27조, 28조, 29조, 30조, 31조가 무슨 내용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기억을 하시면은 나머지 전체 사회복무원 잡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제 나중에 실제로 공부해 보시면은 하여튼 이 27조부터 31조가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위치 잡기가 굉장히 힘들고 위치를 안 잡고 그냥 문장으로만 공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헷갈려요. 반드시 법정 숙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26조는 사회복무요원 업무 및 소집 대상이라고 해놓고 업무만 나와 있지 소집 대상은 있지도 않아요. 어쨌든 현역 있다 수병화로 가는 사람들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가는 거죠. 신체 등급으로 보면 통상 4급이 가요. 신체 등급 4급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가는 대상이 됩니다. 자, 1항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해야 될 업무를 말하는데, 자, 내용은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단체, 사회복지시설, 그래서 국지공사에서 이 중에서 공익목적에 필요한 사회복지, 그 다음에 보건, 의료, 교육, 문화, 환경, 안전 등 서비스 지원 업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국지공사, 공익목적, 사복보의, 교문환경, 교문환경 서비스 업무 그거 하나하고, 두 번째로는 국지공에서 행정 업무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업무를 잡아주시고요. 과거에 공공단체에서는 복무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엉뚱한 오답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 공익목적이죠. 공공목적은 언제만 나온다고요? 공익법무관에서만 공공목적이 나오고 나머지는 다 공익목적으로 정리를 다 해버리라고 했죠. 자, 3항에서는 복무해야 될 분류는 대령으로 정한다. 이 문장과 지금 시행령 47조 3의 2항 이 부분을 서로 잘 바꿉니다. 그래서 여기 대령은 병장으로 바꾸고요. 임무 복무 형태는 대령으로 잘 바꿉니다. 그래서 여기는 공부하실 때 류대령 그리고 임병장으로 잡아놓지 않으시면 이 부분에서 그냥 한 문제를 틀릴 수가 있습니다. 자, 사항은 복지시설에서 복무해야 될 사회복무를 누가 선발하느냐, 이게 지병장이 선발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기준 절차는 병장이 정한다. 그래서 기준 절차를 지병장이 정하는 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죠. 여기서 또 병장 생략 들어가면 지병장이 다 기준 절차 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행령 47조 공공단체 범위는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암기를 해주시는데 이건 뭐 단순히 코드로 암기를 해주시되 몇 가지 좀 헷갈리는 부분만 여러분들이 잡아주세요. 여기는 출제가 되면은 여기 병장을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출제가 되곤 하는데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헷갈리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1호는 공준병 잡아주시고요. 2호는 지방공사, 지방공단, 의료원에서 지방사단원 잡아주십시오. 3호는 어정통 잡아주시고요. 4호는 사사유사비에서 여기서 이게 영리범인인지 비영리법인인지 이거를 좀 구분해 주시고요. 5호는 직간접 익비병으로 잡아주십시오. 이게 대령으로 오답이 가끔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헷갈리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이제 어업정보통신국이 있는데 이게 갑자기 해안무선통신국이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오답을 주질 않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헷갈려요. 자, 왜 그러냐면은 이 어정통이 해통정으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이유가 예비군 보류에 가면은 해안무선국에 근무하는 통신사 정비사가 이게 해통정이거든요. 해통정. 이건 사람이에요, 사람. 여기는 사람이 아니고 국이고요, 국. 그걸로도 구분이 안 되시면은 우리가 통상 이 공부를 지금 제가 동영상 지금 올리는 게 원래는 병역법부터 올려야 되는데 지금 교육 일정상 다른 과목부터 올렸죠. 근데 우리가 통상 공부는 병역법부터 공부를 하기 때문에 병역법을 먼저 배운다 생각해서 이응과 예비군법을 나중에 배우니까 시읒 이렇게 해서 이응 시읒으로 잡아주셔도 됩니다. 시행령 47조에서 하면 아직까지 출제된 적은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복무해야 될 분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복, 보의, 교문, 안경, 그리고 행정업무다. 나머지 내용들은 여기서 제시되는 이 서두 글과 이 내용들이 너무 명확하게 연계가 되기 때문에 출제관들이 여기서 흥미를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도 몇 가지 주의하셔야 될 거는 사회복지 업무에서 이게 사회복지 업무 지원이지 사회복지 운영 아니다. 운영은 사회복지 시설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단순히 사회복무요는 여기 지원이다라는 점을 기억하시고요. 요 국능 문화재 관리 지원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경복궁이나 이런 데 가시면은 제복 입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사회복무요원이고요. 자, 이 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령 임병장을 꼭 잡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내용은 어렵지 않으나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헷갈리는 27조부터 이제 31조까지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27조는 배정인원 결정이다. 28조는 순결이다. 순서의 결정이다. 그 다음에 29조는 소집을 얘기를 한다. 30조는 복무 기간을 얘기를 한다. 그리고 31조는 복무 및 보수. 이것을 기억하시고 잘 기억이 안 나시면 31의 1과 복무를 기억해서 참 나는 일복이 많구나 하면서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31조까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무엇을 어디서 얘기를 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되면은 사회복무원 나중에 공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자, 그래서 27조 배정인원 결정부터 보겠습니다. 통상 배정인원 결정을 총괄적으로 하는 건 병장이 하죠, 병장이. 그런데 사회복무요원은 지병장이 배정인원을 결정한다. 이 부분이 좀 특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해 놓으세요. 다음에 사회복무원 배정 요청은 여러분들이 이 숫자를 먼저 잘 기억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토론할 때 이 숫자를 먼저 토론할 줄 아셔야 돼요. 23420 연재전치.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연상복을 하실 때 27조 그러면 배정인원 결정인데 박스가 있는데 거기에 지병장이 결정한다고 그러더라. 그리고 시행령으로 가면 23420 연재전치. 자, 2는 무엇을 얘기하고 3은 무엇을 얘기를 하며 420은 무엇을 얘기를 하고 연재전치는 무엇을 얘기를 한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털어낼 줄 알면은 병역법을 쉽게 잡을 수가 있어요. 자, 2는 뭐냐면은 앞으로 이제 복무기관장이라고 합니다. 이 복무기관장이 지병장에게 언제까지 필요인원을 요청하느냐? 2월 말일이다. 지난번에 제가 표 보여주면서 기본병과 장교들까지는 계속 반복적으로 필요인원 통보, 그 다음에 입영, 그 다음에 복무를 하면서 신상변동 통보, 그리고 신상변동 통보에 따른 조치, 그리고 복무 만료, 이런 순으로 쭉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표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위치를 잡아주시면은 59조까지 여러분들은 쉽게 공부할 수가 있어요. 자, 2는 필요인원 요청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특이한 게 사회복지시설 필요인원은 복무기관장이 하는 게 아니라 시공부장이 한다. 그 점을 좀 기억하십시오. 복지시설은 열악한 곳이 많아서 시공부에서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게 활용계획서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데, 복기장이 제출할 때 계획서 명칭이 소집계획서 아니고 활용계획서다. 그래서 사회복무요원을 요청할 때는 활용계획서다. 그래서 사활계획서를 기억을 하십시오. 자, 왜 그러냐면은 사회복무요원이 덜 가고 덜 배정되고 더 가고 하는 것은 복무기관장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복무기관 실무자들은 사회복무원 배정을 더 많이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계획서 자체가 사활이 걸려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사활 계획서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행령 49조로 가세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23420 연재전치를 기억을 하라 그랬는데 3은 뭐냐면은 지병장이 3월까지 이 조필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분형별 배정인원을 결정하고 병장한테 보고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월 31일까지 결국은 병장한테 배정인원을 보고한다. 그리고 4월 20일까지 복기장한테 통보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매년 4월 20일까지가 생략돼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지병장은 3월 30일까지 병장한테 보고하고 복기장에게 통보도 3월 30일까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3월 30일, 4월 20일 생략되는 것을 주의하셔야 되고, 그래서 23420을 보시고, 다음에 연재전치를 봐야 되는데, 2항에서 해당 연도까지 제한할 수 있으며, 복무하기 전까지는 취소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인원을 제한하고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지방경찰청장의 큰 권한입니다. 자, 다음 고시 기준. 고시, 이거는 병장이 고시한다. 지병장이 고시하고 정하는 거 없습니다. 자, 다음은 순결입니다. 순결. 27조가 뭐라고 그랬죠? 배결. 28조가 순결이다. 자, 여기서는 지난번부터 강조하는 이 표를 잘 기억을 하라고 그랬죠? 표를 한번 좀 크게 볼까요? 자, 입영 및 소집 순서 이거 숙지할 때 이 부분이 출제가 아주 잘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현역병 징집 순서부터 사회복무용 소집 순서까지 정하는 건 지병장이다. 정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그러나 결정 기준은 다 병장이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암기를 해 주시고요. 특히 상근 선발과 상근 입영 순서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잘 헷갈리기 때문에 구분을 잘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28조에서 1항에서 얘기하는 거는 사회복무원은 지역별로 대부분 이게 다 시군구별이에요. 시군구별. 그런데 여기서는 또 특이하게 지역별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지지 하십시오. 사회복무원은 지역별로 누가 지병장이. 근데 결정 기준은 신학년 등 자질병이다. 그래서 이거는 현역과 동일하죠. 현역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현구지 그리고 신학년 등 자질병. 사회복무원은 사지지 그리고 신학년 등 자질병. 그래서 병장이 기준을 정한다. 그래서 병장 생략돼 버리면은 지병장이 모든 결정을 하는 것으로 돼가지고 오답이 잘 나와요. 자, 시행령 50조 보겠습니다. 사회복무원 소집계. 여기서 중요한 것은 10월과 11월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1항에서 병장이 지병장에게 소집계획서를 보내는 것은 10월까지 보내는 거고요. 지병장이 집행계획서를 작성해서 병장한테 보고하는 건 11월 10일이다. 그래서 10월과 11월 10일을 잘 기억하고요. 계획서 명칭 구분하는 거는 이미 여러 번 했죠. 병장의 소집계획서는 사동훈, 나머지는 입영계획서다. 자, 그렇게 하고, 자, 이 항에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거는 지병장은 항시 계획은 집행계획서죠. 집행계획서를 11월 10일까지 병장에게 보고하고 계획이론을 해당 복귀장에게 통보해야 된다. 자, 이 문장이 만약에 지병장이 집행계획서를 작성해서 계획이론을 포함하여 11월 10일까지 병장한테 보고한다. 그 말보다도 지병장이 집행계획서를 작성해서 11월 10일까지 병장한테 보고하고 만약에 이 집행계획서를 복기장한테 보고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각 복기장별로 자기네와 자기 다른 기관에 배정된 인원을 다 동시에 할 수 있죠. 그러면 큰 싸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집행계획서는 병장한테 보고하고 계획인원만을 복귀장한테 통보한다. 그걸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29조 사회복무원 소집. 자, 이것은 사회복무원 소집 잡을 때 전체적으로 잡는 것은 기타산 제공으로 잡아주십시오. 기타산 제공. 자, 무슨 말이냐면 기관을 정하여 그 다음에 병따지 대령 따, 그 다음에 산입한다 산, 그리고 제공한다 제공해서 전체적으로 연상법으로 하실 때는 기타산 제공으로 해가지고 기는 기관을 정하여 소집한다. 따는 병따지 대령이다. 산은
군사교육 소집은 산입한다. 제공은 범죄 사실에 관련돼 가지고 제공할 수 있고 그 범위는 병장이 정한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스크린을 하라는 겁니다. 자, 1항에서 지병장이 복무기간을 정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단서에서 26조 4항에 따라서 그러면은 복지시설을 가는 사람이에요. 사회복지시설을 가는 사람. 이 사람은 분야까지 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밑으로 가면은 복무기관을 정하는데 26조 4항 복지시설로 가는 사람과 법 55조 3항이 가면은 총 못 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군사교육 소집 들어가서 나 총 못 쏘겠다. 이런 사람들은 분야까지 형태까지 정한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은 소집은 기관을 정하는데 사회복지시설로 가는 사람은 분야까지 정한다. 기분.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앤드 교육소집 군사교육 소집을 못 받겠다고 하는 사람은 형태까지 정한다. 해서 기분, 기분형 이거를 구분을 해 놓으십시오. 색깔별로는 이렇게 좀 명확하게 해서 빨간색으로까지도 머릿속에서 기억을 해 놓으세요. 자, 이걸 가지고 어느 게 기관이냐, 어느 게 분야냐, 어느 게 형태냐 이것을 출제를 지금까지 하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시험을 보면서 순간 헷갈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제가 잡아주신 대로 좀 잡아주시고요. 자, 2항은 병따지 대령이죠. 병따지 대령. 병따지 대령은 현역의 병도지 대령과 명확히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가끔 대령을 또 국방비령도 오답을 줍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사회복무원 별도 소집 대상자 1호부터 9호까지가 여러분들이 완벽한 암기가 돼야 되는 분야죠. 좀 이따 보겠습니다. 자, 3항은 뒷다산인데 산입은 군사교육 소집은 다 산입해 주죠. 근데 누구 빼고 보담법수 빼고 그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에 범죄 사실에 관련된 것은 지병장이 복기장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범위는 병장이 정한다. 자,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개성강해마 과거에는 마약은 없었는데 추가됐습니다. 그 개성강해가 개인정보 또는 성보 그 다음에 강력범죄 그 다음에 상해와 폭행 그 다음에 이제 마약류까지 들어와서 개성강해마로 잡아주시고요. 통상 이런 곳에서 설마 여러분들이 이런 것까지 외웠겠느냐 해가지고 툭 줘놓고는 그 중에서 실제로 바꾸는 것은 이런 데서 병장이나 지병장 등을 바꾸는 게 출제관들의 특성입니다. 다음은 51조 사회복무요원 소집 실시입니다. 예전부터 현역 때부터 얘기를 했죠. 뭔가 소집 순서, 징집 순서를 결정하면은 뭐를 작성한다? 명부를 작성한다. 다 그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는 굳이 여기다 시군구별 명부를 작성한다. 어차피 지금 이병이나 소집이 다 대부분이 시군구별, 그 다음에 상근예병은 읍면별 동전까지만 부과가 되는 거지. 징집 소집 자체를 시군구별로 해요. 근데 굳이 여기다 시군구별을 집어넣고 이걸 읍면동으로 오답을 2번이나 줬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뭔가 순서를 결정하면 명부를 작성하는데 사회복무요원에서만 시군구별로 나온다. 이렇게 해서 정해주시고요. 2항은 기분, 기분형 구분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 3항에서 합숙 규정은 지병장에게 복기장이 요청을 하는 것이다 하는 그 부분이고요. 합숙 근무를 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라는 재량 규정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합숙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그래서 강제 규정으로 오답을 준 적이 있어요. 여기서 법 31조 단서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가면은 이 출퇴근 근무가 곤란한 지역인데 이것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항도 그냥 맞는 문장으로 출제가 많이 되는데, 홀로 거주하는 사람은 부모나 그 밖에 가족이 있는 곳에서 소집할 수 있다. 그래서 홀로 거주, 부모나 그 밖에 가족 정도만 용어를 그냥 숙지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행령 52조 드디어 이제 병따지 대령이 나왔죠. 자, 병따지 대령은 현역과 지금 사회복무원하고 최근에 12회 중에서 10회가 출제가 됐는데 현역이 5번, 사회복무원이 5번. 이번 69회도 현역 병따지 대령이 병도지 대령이죠. 출제가 됐고요. 주로 오답 나오는 부분은 그 해를 그 다음 해로 오답을 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다 소집으로 연결이 되죠. 소집. 현역 병따지 대령은 이병으로 연결이 되죠. 이병으로. 그 다음에 특이한 것은 5호 같은 경우도 형종공완으로 잡아주신데 이게 중단으로 두 번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아주 특이하게 출제됐던 것은 이 6호에서 예보담법수 전산 여기서 이렇게 딱 문장을 끊었어요. 의료소 편입이 취소되어 소집할 사람을 끊어버리고 여기만 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사회복무원으로 갈 사람들이 아니라 원래 본연의 업무로 갈 사람들이죠.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생략으로 들어가서 오답을 준 적이 있는데 이때 의외로 많이 틀렸다라는 점도 기억을 하시고요. 이 137조 7항에 따라 보충력에 편입된 사람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육정신 지발마중을 공부하게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그 현역병 중에서 병역처분 변경 심사위에 올라가서 더 쉽게 얘기하면 그린 캠프 대표자들이죠. 그린 캠프 대표자들. 그래가지고 군사령부 가서 복무를 현역에서 현역 복무를 끝내주죠. 그럼 그 사람이 끝나면은 현역 복무가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복무원으로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다 정도 기억하시고, 자 여기서 오답자리는 기타 나머지 보시고요. 자, 현역병 병도지 대령과 동일한 것과 차이점을 구분하는데 주로 오답 나오는 거에서 그해 이거는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로 오답이 잘 나오고요. 현역은 이병으로 나오고 사회복무원은 소집으로 나온다. 그 다음에 사회복무원에 없는 것은 귀가자. 사회복무원은 어차피 집에서 다니기 때문에 귀가자가 없다. 그리고 승선근무예벽이 없다 하는 거예요. 현역에서는 승선근무예벽이 있죠. 근데 사회복무원에서는 승선근무예벽이 없다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사실 문제 내면 안 되는데 이게 이런 경우도 예전에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이게 68회 때 승선근무예벽을 이걸 사회복무원으로 넣어가지고 오답을 준 적이 있는데 승선근무예벽도 편입이 취소되면 사회복무원으로 현사로 가기 때문에 승선근무예벽도 들어와야 되는데 어쨌든 여기 빠졌다. 그래서 동일한 부분과 차이점에서 승선이 없다. 현역에는 없는 게 지금 령 137조 4항 즉 육정신 지발마중 이게 없고요.
그 다음에 제적되어 소집될 사람, 이 부분을 말하는 건데, 사회복무원에서는 제적되어 소집할 사람이라는 게 의복군수 후보생에서 있죠. 그런데 현역에서는 제적된 사람으로 끝나지, 제적되어 뭐 입영할 사람, 제적되어 소집할 사람, 이게 없어요. 과거에 이것을 생략을 줘가지고 오답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욕을 무지하게들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이후로는 출제를 안 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차이점은 좀 구분을 하고 하십시오. 실제로 이제 최근에 출제된 거 보면 이렇게 출제가 돼요. 그해 입영, 이걸 이제 그 다음에 입영으로 가면은 이게 오답이, 그해 입영을 여기 그 다음 해 입영, 그러면 이게 오답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입영하면 정상이죠. 왜 그래요? 19세 때 19지시장 곰피스 원투 있다 해가지고 판정검사 받죠. 그리고 20세부터 입영 소집이 시작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19세 때 병역 판정검사 받고 그해 군에 가겠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따로 이렇게 소집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오답이 나오고요.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인데 이것을 소집할 사람, 그래서 입영할 사람을 소집할 사람으로 이렇게 오답을 주곤 합니다. 자, 시행령 53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시행령 53조는 일괄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거는 공부를 다 해주셔야죠. 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됩니까? 병역의무부가 통지서는 기본적으로 30일 전이다. 그런데 7일 전으로 가는 사람이 훈련 점검이나 움직였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 그리고 의복군수 장교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은 이 시험 보는 시기와 군내 입영하는 시기가 거의 맞물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30일 전까지 안 하고 7일 전까지 간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전날까지 가는 사람은 문제가 많은 사람. 즉, 문제가 많은데 어떤 문제가 많냐. 하루만 지나면은 면제될 우려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려라는 용어가 붙으면은 전날까지로 간다. 그 다음에 전문의 자격증도 아까 의복군수 장교와 마찬가지로 전문의 자격증 시험 발표와 입영 시기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그건 지난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의료협회에서는 그것을 좀 늦춰달라고. 그러나 국방부에서는 그거 늦추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군의 의료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니네가 시험을 땡겨라. 그래가지고 시험을 땡기려고 해서 보니까 교육부에서 교육시간 이수가 다 안 되면은 시험을 볼 수 없다. 이렇게 산자가 지금 걸려가지고, 지금 줄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의 자격도 전날까지다. 근데 이 우려가 붙으면은 전날까지로 가는데, 확인 신검에서는 우려시 7일 전으로 간다. 그리고 입영 신검에서 이게 별별하추라고 그랬죠. 별별하추.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입영 판정검사로 가셔가지고 별별하추를 다시 확인하십시오. 거기서 불가피할 경우는 3일 전이다. 이런 것들은 별도로 기억을 좀 해놓으시고요. 또 별도로 숙지를 해야 될 규정들이 재지정되거나 사복에 남은 기간 통보하는 거 7일 전이다. 국외이주 취소 재복무 이거는 15일 전이다. 사회복무요원 교육통지서 14일 전이다. 이런 것도 병행해서 같이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행령 54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인도인접사무소 설치인데, 인도인접사무소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같은 관점에서 정리를 합니다. 자, 입영사무소와 인도인접사무소는 근본적으로 틀리다. 말이 비슷하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헷갈리는데, 입영사무소는 군부대에 들어가는 거, 즉 논산이나 신교대 들어간 접수사무소를 얘기를 한다. 인도인접사무소는 이 논산이나 신교대에서 교육이 끝나면은 지병장이 복귀장에게 인도하는 것을 인도인접사무소라고 한다. 그래서 이 현역병 입영사무소와 사복 인도인접사무소, 병력동원 입영사무소는 구분을 해야 된다. 그래서 현역병 입영사무소는 병장이나 입영부대장이 설치하라. 강제 규정이다. 사복 인도인접사무소는 지병장이 설치할 수 있다. 복귀장과 협의하여. 근데 왜 그런다고 그랬죠? 어떤 기관이나 대학 같은 경우는 사회복무원 한 명 갑니다. 한 명 가는데 무슨 인도인접사무소 설치하고 그러면 낭비죠, 낭비. 사회복무원이 오다가 아마 여기가 아닌가요? 그러면서 딴 데로 도망갈지도 몰라요. 병력동원 입영사무소는 현역병 입영사무소와 똑같이 설치하랍니다. 설치하라. 그런데 주 설치권자가 누구냐? 입영부대장이다. 이건 부대로 들어갈 경우, 어디 집결지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지병장이 설치를 한다. 이때 협조는 총장과 협의해서 병장이 정한다. 총협병장. 다 이 부분들 시험에 잘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교해서 공부를 하시고요. 자, 그래서 1항에서는 설치 책임을 묻는데 지병장이 설치할 수 있다. 자, 그 부분을 기억하시고요. 2항은 인도관과 인접관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도접을 봐야 된다. 인접관은 절대 혼자 안 나온다. 인도관을 앞세워서 나온다. 기억을 하시고요. 3항에서는 현역병일 때는 병기표가 따라 붙었죠. 근데 사회복무원은 병기표가 안 따라 붙죠. 이 이유는 사회복무원 병적관리권자는 지병장이기 때문에 줄 필요가 없죠. 명부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행기초육 39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총괄적으로 정리를 하라고 그랬죠. 자, 현황은 어떤 게 됐든 현황은 나오려면 지체 없이, 현황서는 나오려면 다음 달 10일까지 병장에게 동전 소집만 3일. 이것은 모든 부분에서 다 그대로 적용되면서 동전 소집만 3일 이 부분만 잘 기억하시고 모든 현황 보고에서는 공통적으로 적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연응소 신고도 그렇습니다. 현역병하고 동일한데 어떤 경우에 지연응소할 수 있느냐? 천교통부일 경우에 3일 이내에 지연 도착할 수 있다. 언제부터? 신고일로부터가 아니라 소집일로부터. 응용해가지고 2일째 응소했다 그러면 오케이가 되는 거죠. 단지 이제 현역병과 사복이 틀린 것은 여기는 소집일이라고 쓰고 현역은 입영일이라고 쓰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2일째 응소하였다 그러면 오케이인데 4일째 응소하였다 그러면은 3징으로 간다 하는 것도 기억을 좀 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2항에서는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신고를 할 경우 누구한테 신고를 하느냐 이겁니다. 이게 지병장한테 신고한다. 아직까지는 지병장 관리사항이기 때문에 이 인도인접이 끝나기 전까지는 지병장 관리사항이기 때문에 지병장에게 신고한다. 현역병도 지병장에게 신고한다. 그것을 기억하시고요. 3항과 4항은 병기표는 필요가 없다. 명단만 왔다 갔다 한다. 라는 관점에서
기억을 해주시기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 이거는 하나 좀 미리 보고 갈까요? 지연이병시 벌칙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지연이병시 벌칙을 보면은 현역병은 3일, 사회복무요원은 3일, 군사교육 소집 3일 이내 안 들어오면 3징으로 간다. 전시근로 소집에 점검 통지 여기를 안 했을 경우에는 참석하지 않았을 때는 6개월 500벌 구로 간다. 그런데 전시사변 동원령이 있을 때는 이거 앞에 있는 1항 다 무시하고 무조건 7년으로 간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이거 하면은 이제 꼭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는 게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데 나중에 꼭 질문해요. 고수들이 되면은 병력동원 전시근로소집인 2일이면 3년 징역인데 이 사람들은 전시사변 동원령이 선포됐을 때에 들어오는 사람들인데 여기 3년은 뭐고 여기 7년은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의문을 갖는 게 당연해요. 근데 이제 이게 법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에 아직 동원법이 없어요. 동원법이 있기는 있는데 이게 이제 발효되는 시기가 언제냐면은 전시사변이라고 판단됐을 때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땅땅땅 해야 그때부터 동원법이 시행이 됩니다. 조금 어이가 없죠. 지금 70년, 80년 동안 전쟁을 준비한다 그러면서 동원법이 그렇게 묶여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동원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이 사람들은 3년이고 동원법이 통과되면은 7년이다. 이렇게 해서 그냥 구분을 좀 해 놓으십시오. 자, 다음에 여기서 지연응소 신고해서 여러분들한테 꼭 하나 좀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될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복무기관장이 명단을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랬는데 이 복무기관장이라는 용어가 만약에 이렇게 출제가 됐을 때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거냐 하는 겁니다. 자, 시읒이 이 명단만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시읒이 복무기관장도 주고 소속기관장도 이렇게 주면은 여러분들 이거 복무기관장 골라야 돼요? 소속기관장 골라야 돼요? 난감하죠? 실제로 이거 출제됐을 때 굉장히 난감해가지고 정말 틀리신 분들 많아요. 사실 이렇게 출제되면은 이건 좀 아주 고생 좀 해봐라 해가지고 일부러 틀리게 하려고 출제를 한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잡아놓으셔야 될 게 사회복무용 관련해 가지고 소속기관장은 딱 한 번 나온다. 언제? 지휘감독을 받을 때 출퇴근 근무하며 소속기관장이 지휘감독을 맡는다 할 때 소속기관장이고 나머지는 복무기관장이다. 이렇게 해서 아예 정리를 해버리십시오. 이런 경우 상당히 여러분들 난감합니다. 그나마 여기서 이렇게 찾아 써서 쓸 수 있게끔 해서 그렇지 이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여러분들 정신이 아득해집니다. 자, 30조로 넘어가세요.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보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은 2년 2개월로 한다. 그래서 개월수는 26개월이다. 이번에 출제가 복무기간에서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서부터 이 복무기간 할 때는 개월수로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해놓으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죠. 왜냐하면 이 개월수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나중에 이 사람들이 취소가 되면은 계산법이 개월수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개월수를 여러분들이 병행해서 숙지를 해야 되는데 요번에 출제는 처음으로 출제된 게
해군은 2년 3개월, 해병은 2년 2개월로 해서 오답을 줬고요. 또 보충력 복무에서 사회복무요원은 2년 2개월, 예술체육요원은 3년, 2년 10개월이죠. 이렇게 해서 그리고 병역 전담의사 보담법수는 3년, 뭐 이렇게 해서 복무 기간을 그동안 한 번도 출제가 안 됐었는데 이렇게 출제를 요번에 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요. 2항과 3항과 다음에 시행령 56조의 2항은 여러분들이 이미 배운 현역병 18조 관련돼 가지고 현역병 보류 문제와 그 다음에 현역병 복무 시행령이 있었죠. 그 부분하고 같이 연계에 대해서 공부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은 사회복무요원이 산입하지 않는 기간은 자, 형을 받거나 형의 집행, 형복에 따라서 복무이탈이죠. 집복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역은요, 형군복에 따른 직군복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 말을 현역병 보류에 포함해가지고 미포가정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미포가정 이거를 사회복무요원으로 끌고 가서 미포가정을 제외와 포함을 이렇게 오답을 줘서 응용을 들어가더라.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사회복무요원의 보류에 관해서는 현역병 18조 4항 1호 이게 현역병 보류할 때 1호가 뭐였죠? 형사사건 후 석방됐을 때 전역 조치에 필요한 기간이죠. 사회복무요원이니까 소집 해제에 필요한 기간 이게 되겠죠. 이거를 이런 식으로 상황형으로 끌고 간 적이 있어요. 지금 뭐냐면 다음 특별 상황과 연계해서 올바르게 조치된 것을 은해가지고 상황 주고 조치를 하면서 자 여기서 얘기를 한 겁니다. 사회복무요원 C씨는 영영사건으로 구속되어서 수감 중이다가 오늘 사회복무요원이 기간이 종료가 된다. 그러면 이 사회복무요원은 석방된 후 소집 해제 조치에 필요한 경우 보류를 할 수 있다. 현역병 보류를 그대로 끌고 와가지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바꿔서 이렇게 출제가 된 적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사항 소집 해제필, 복무필 모두 대령이다. 자,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에서 한날 복무, 한날 기산 그것은 변동이 없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역병 27조 3항 형군복에 따른 직군복 산입하지 않는 거기서 여기서는 군기교육대가 없기 때문에 집행일수 관련해 가지고는 미포가정 제외 구분하고 이탈한나 자수한 날부터 체포되기 전날, 자체 전날 이 부분이 가끔 응용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27조 3항을 같이 병행해서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32조는 이번에 새로 법령이 들어왔죠.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말이 이제 10일 이내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기간에는 29조 4항 아까 개성강해죠. 개성강해. 그 경우에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일을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 복귀장에게 및 지병장 그러니까 두 번 알리라는 거죠. 시작한 때도 알리고 마친 때도 알려 달라는 거죠. 그래서 병장이나 지병장은 자기가 받을 것은 항시 날짜를 명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는 이 10일 이내가 중요하다. 병역법에서 10일 이내가 나오는 게 그동안 2번이었어요. 2회. 근데 이제 3개가 됐어요. 10일 이내가.
뭐였죠? 한날 10치통, 총군 10치통, 지금 말한 10복지통. 이 세 개가 10일 이내로 들어온다. 그래서 과거 강의에는 10일 이내가 2개다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개정됐기 때문에 10복지통까지 포함해서 한날 10치통, 총군 10치통, 마친 때 10치통 해가지고 10일 이내를 꼭 잡으십시오. 언젠가는 이 10일 이내가 오답으로 나옵니다. 활용 관리는 당연히 복귀장과 지병장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31조도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31조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및 보수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억을 해볼까요? 자, 27조 뭐라고 그랬죠? 뭐가 생각나죠? 27조? 배결. 그런데 23420 이게 생각나야죠? 그 다음에 28조 사지지 실학년 등 자질병 10월과 11월 10일 이게 기억이 나야죠. 자, 29조 그러면 기타산 제공이 나오면서 병따지 대령이 기억이 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30조 그러면 복무 기간 해가지고 2년 2개월로 한다. 그 다음에 현역병 보류를 응용을 들어간다. 이 부분이 생각이 나오셔야 되고요. 31조 그러면 일복이 많다 이렇게 잡으시든지 해서 복무 및 보수가 나온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자, 31조는 자, 1항에서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유사품 3개를 기억을 해라. 복무 및 보수가 생각나면은 복무 분야, 그 다음에 보수, 이거는 제목에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잡을 수 있겠죠. 자, 복무 분야를 설명할 때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대령으로 정한다. 유사품 뭐 있었죠?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땡땡땡을 적용한다. 입영하는 사람은 군인사법을 준용한다. 사복은 대령을 적용한다. 전담의사는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한다. 상근은 이 법 또는 군인사법을 에 따른 현역병을 준용한다. 유사품을 3개를 같이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 항은 복무 분야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네 맘대로 하지 말고 지병장과 협의하라. 그래서 복귀장의 파트너는 지병장이다. 이 정도를 기억하시고요. 자, 4항은 소속 기관장 기억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지휘감독이다.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것은 우리 과목에서 병역법에서 모두 나오면은 지휘 감독으로 나옵니다. 관리 감독이 딱 한 번 나오는데 그것은 나중에 병역법에서 뒤에 나오는데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지휘 감독으로 잡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출퇴근 근무가 곤란할 때는 합숙하게 할 수 있는데 이 출퇴근 근무가 곤란한 경우가 어떤 경우냐. 자, 이것은 내용을 암기를 좀 해 주셔야 돼요. 자, 1호 선편 없는 낙도지역, 2호 도편팔, 이 편도가 왕복으로 나오면 안 돼요. 도편팔. 그 다음에 차선왕 3, 왕복이 또 편도로 나오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병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편 없는 낙도지역, 도편팔, 차선왕 3, 병장, 이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편도 8km는 왕복 16km로 나와도 되고요. 왕복 3시간은 편도 1시간 반으로 나와도 오케이로 예전에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거 하나 확실히 잡고 가야 됩니다. 난병 분지를 꼭 기억을 하십시오. 즉 곤란한 지역에서 인정하는 사람은 병장이다. 난병. 그런데 뒤에 분할복무에 가면은 이때 인정하는 사람이 지병장이다라는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나중에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난병, 곤란은 병장이다. 그 다음에 분할은 지병장이다. 해서 난병 분지를 꼭 잡아주시고요. 자, 다음에 5항은 여보를 지급하며 강제 규정이죠. 그것도 기억을 하세요. 유급지원병도 지급하라. 전담의사도 지급하라. 근데 학생 군사교육은 지급할 수 있다. 이것도 구분을 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이 문장에서는 다만 서비스 업무에 복무하는 이 부분 생략되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즉 여비와 보수를 지급하는데 서비스의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만 국고 부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생략이 돼버리면은 모든 사회복무원은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다. 이렇게 돼버리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시고요. 그러면 나머지 서비스 업무 제외한 사람은 누가 하느냐? 그럼 복기장이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시행령 58조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법 준용한다. 그리고 복기장의 업무 파트는 지병장이다. 그러네 기준은 병장이다. 이 관점에서 공부를 해주시고요. 자, 사회복무요원 휴가가 복잡해졌어요. 사회복무요원 휴가가 여러분들 이게 가끔 출제가 돼요. 특히 박스형으로 출제가 되거나 예전 같으면 덧셈 이런 걸로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암기를 다 해주셔야 돼요. 자, 연간은 통틀어 31일이다. 그리고 먼저 휴가는 복기장이다. 이거 잡아주시고요. 기준은 국방부령이다. 이거는 구분을 해 놓으십시오. 특이하죠. 이거 병장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국방부령으로 가는 것은 현역병과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간은 통틀어 31일을 연간 31일내로 가는 거 조심하시고요. 자, 청원 휴가는 여기 잡아놨죠. 출산, 그 다음에 자녀가 있는 사람은 10일이는데 자녀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돌동상이 돼야 됩니다. 돌봐야 되고 동행해야 되고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돌동상인 경우를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하시고 10일이다. 그 다음에 혼인 5일, 사망 5일, 혼사 5일입니다. 간호 3, 그 다음에 비조사 3, 그 다음에 형사 1, 그 다음에 유산하거나 사산일 경우는 3일인데 딱 3일입니다. 3일 이내가 아니고 딱 3일을 구분하셔야 되고요. 5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1대2 정하는 거 병장. 이것도 잡아놓으십시오.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런 거는 얼마든지 여러분들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자, 다음 병가는 공무상이든 공무외든 해당 기간이다. 그 대신 공무외는 30일까지는 봐줘요. 그러나 30일 이상의 병가를 받게 되면은 그것은 복무기간에 산입을 안 하고 추가 복무를 해야 됩니다. 현역 같은 경우는 뭐 공무 대부분이 다 공무상 부대 안에서 영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공무상으로 보기 때문에 얼마든지 현역들은 해주죠. 영내 안에서 발생된 일이기 때문에. 근데 사회복무요원은 퇴근해서 발생되는 일도 있기 때문에 공무 외에는
30일까지만 해준다. 그런데 해당 기간이다. 공간은 소환, 출근, 투표, 소출두. 나중에 여러분들은 해당 기간과 필요 기간도 헷갈려요. 그래서 해병 필공으로 구분을 좀 해 놓으시고요. 특별 휴가는 모의표, 즉 모범, 그 다음에 위로, 그 다음에 표창. 이건 연 5일이다. 연 5일. 연 생략 들어가면은 매번 5일이 되는 거죠. 연 5일입니다. 그리고 복지는 연 10일이다. 복지는 근무 여건이 좀 열악해서 좀 더 준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망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병가는 30일 초과하는 경우 산입 아니해준다. 사망에서 출석 수업이 필요할 때는 휴가를 주라는 겁니다. 휴가를. 그런데 연가해서 주라는 건데 방송통신이나 원격 수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 이제 이게 이것과 또 헷갈려 버려요. 야통. 왜 그러냐면 전산의 수학은 야간 수업 방송통신으로 수학하는 경우는 괜찮다는 거거든요. 이게 수학할 수가 없는 것이 원칙인데 야통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방언도 봤고 야통도 봤는데 어느 게 야통이고 이게 어느 게 방언인지 헷갈려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럴 때는 방언의 비읍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야통의 이응 나중에 나오죠. 이렇게 구분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 나중에 확실히 구분이 됩니다. 오답을 줘서 문제가 되는 이 병역법은요, 오답을 줘서 문제가 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헷갈려가지고 오답을 양산하는 데 문제가 더 있습니다. 자, 5항은 추가 연가를 주라는 얘기죠. 추가 연가를 병가 받지 않은 경우 5일, 2일 이내로 받은 경우 2일. 근데 반드시 조건이 붙어야 됩니다. 이 조건이 생략되면은 안 됩니다. 식은 식 39조는 연가일수 조정할 수 있다. 누가? 복귀장이. 그러니까 휴가는 복귀장하고 연결이 된다는 것만 기억을 하시고요. 사회복무원 보수는 이게 가끔 이렇게 출제가 돼요, 여러분들. 소집월부터 몇 개월까지 해가지고 숫자로 되는데 이건 이제 과거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숫자가 가는데 이런 숫자들이 이렇게 나와서 숫자 더하기로 오답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숫자를 여러분들 암기를 하셔야 돼요. 숫자 암기하실 때는 이것은 38광땡 94 끝 합이 50일 이렇게 공부를 하세요. 즉 38일 때는 1등병이다. 38광땡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섰다 해보셨죠? 섰다. 안 해보신 분 계세요? 섰다 해봤죠. 94 나오면은 다 땡이죠. 땡. 그래서 숫자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38, 94. 나머지는 2개월, 15개월을 잡아주시고 어떨 때는 이 합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그럼 합이 50일이다. 이렇게 미리 공부를 하시고요. 자, 이 부분 2항이 지금 상당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대충 보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승선근무 예비역 편입이 취소되면은 그 취소된 승선근무 예비역 근무에서 사회복무원 의무 복무기간 26개월에서 그 인정되는 기간을 빼주라는 거죠. 그 뺀 기간에 계급별 보수 산정의 기준을 합산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게 여러분들 이해하시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한번 보면은
자,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승선 근무 기간하고, 자, 예체 기간하고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사복 복무 기간이 26개월이에요. 근데 승선 근무를 한 게 1개월만 인정이 돼요. 그러면 이 사람 남은 기간이 몇 개월이에요? 25개월이죠. 그러면 25개월이 남았으니까 이것을 다시 역으로 한 사람은 2개월 미만으로 해가지고 이등병의 보수를 줘라. 자, 사회복무 기간이 26개월인데 예체에서 복무한 기간이 인정된 기간이 20개월이다. 그럼 이 사람은 6개월 남았죠. 그럼 6개월에 해당하는 월급을 주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남은 개월수를 합해주면은 15개월 이상이 되기 때문에 병장 보수를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론 출제관들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을 출제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출제를 하게 된다면은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복무 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칙형으로 나오면요, 통상 이 뺀 기간은 그냥 더한 기간 정도로 오답 나올 확률이 제일 높고요. 또는 합산한다를 뭐 뺀다 이렇게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자, 다음에 보수 관련해 가지고 자, 여급비 등 실비죠. 실비와 합숙하는 경우 숙식과 일상용품을 제공하라. 당연한 거죠. 이 실비는 지급하여야 하며 강제 규정이죠. 당연히 제공하여야 하며 이것도 강제 규정이고, 이 강제 규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급비 및 숙식과 일상용품 제공 이 정도 단어만 기억을 하시고요. 자, 사항에서 자, 이거는 좀 여기도 뭐 오답을 잘 주거나 그러진 않은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오답을 양산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뭐냐면은 제름모죠. 제름모, 제복 이름표 모자, 이거는 병장이 기준을 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기장이 병장과 효과에 따로 정할 수 있다는 복무 기간별로 자기네 또 특성을 나타내는 복장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게 가면은 협의하여 따로 정하는 게 이게 지금 하나 지금 나오고요. 중앙장이 그냥 자기가 임의대로 따로 정할 수 있는 게 두 개가 있어요. 이게 기본교육, 지도교육 등 직무교육, 이 부분에 가면 중앙장이 따로 정해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은 분명히 따로 정하는 게 있었는데 이게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협의해서 따로 정할 수 있는 게 이게 복제 기준이다. 그런데 중앙장이 따로 정할 수 있는 두 개가 직무교육과 직무교육인데 여기서 학사관리 교육 절차, 그래가지고 통지서 교부 등 직무교육에 관련돼서 중따가 있다. 이 정도를 기억을 해 놓으셔야 여러분들이 공부하기가 쉽습니다. 자, 5항에서는 이 복제 기준에 대해서 누구 부담으로 할 것이냐, 기관 부담으로 하라는 거예요. 국가에서 부담 안 해줍니다, 절대로. 자, 그 다음에 6항에서는 자, 병장이나 중앙장은 서비스에 대해서 여보 지급이 있다. 아까 법에서 얘기한 것과 동일하죠. 마지막으로 시행령 자녀 복무 보겠습니다. 이 자녀 복무가 여러분들이 공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지 출제도 사실은 잘 안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공부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개념을 잡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나중에 가면요, 이 자녀 복무 관련해 가지고 사회복무요원 자녀 복무하는 것과 예술체육요원 자녀 복무하는 것과
보담법수 자녀 복무하는 게 이게 전부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거 내용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것을 암기하려면 여러분들 이제 머리 쥐납니다. 쥐나.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는 것은 만약에 출제가 되면은 이렇게 출제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고발 중단 통지 이 부분은 사회복무는 선고를 받으면은 복귀장애해야 한다. 근데 선고를 받지 아니하면은 통지를 지병장애해야 한다. 이렇게 일단 기억을 하세요. 근데 예술체육연구는 고발과 중단 조치를 하는 것은 문화장관이 하고 나머지의 선고를 받든 받지 아니하든 지병장애 조치를 한다. 보담법수는요, 고발 중단은 복귀장이 하는데 전담의사는 병장이다. 그리고 취소도 병장이다. 현사로 보내는 건 지병장이다. 헷갈리죠, 여러분들? 이것을 여러분들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부분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이 부분 오면 여러분들 한숨 푹 쉬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자녀 복무가 상당히 여러분들 나중에 괴롭혀요. 공부할 때 진짜 한숨 푹푹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관점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공부가 될 수 있고 출제도 아마 그 방향에서 나온다면 그렇게 나오게 될 확률이 높아요. 자, 그래서 사회복무원 보면은 자, 복귀장이 8일 이상 이탈했을 때 3징, 경고 1징에 대해서 고발, 중단, 이게 복귀장 업무라는 거야. 그런데 그때 해당되는 요건이 구형유 제3일이라는 거야. 쉽게 이제 출제가 되면은 이 제외 포함으로 나오거나 3일을 뭐 날짜를 다른 걸로 주겠지만은 조금 난이도가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고발 중단은 복귀장이다. 이걸 좀 기억을 하시고요. 자, 형의 선고를 받으면은 7일 전까지 통지해야 되는 거 복귀장이다.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하면은 7일 전까지 통지해야 되는 거는 지병장이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이런 차이가 있냐면 형의 선고를 받으면은 다 이제 끝이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무할 일밖에는 없죠. 그러니까 복귀장이 통지를 하는 건데 형의 선고를 받지 않기로 되면은 이게 지금 애매한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복무기간에 계속 복무하게 될지 아니면 옮겨야 될지 아니면 전시근로용으로 보내야 될지 뭐 애매한 상황이 돼서 병역처분 변경 내지는 복무기간 재조정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형의 선고를 받지 않기로 하는 경우는 지병장이 한다. 날짜는 7일 전이다. 뭐 무죄나 불기소 받으면 뭐 이렇게 계속 복무한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형의 선고를 받아면서 이 표로 정해놓은 것과 제가 아까 강조드린 이 자녀복무 비교 이 세 부분 이 부분을 반드시 이 관점에서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 자녀복무에서 과거에 이 집행을 받지 않기로 이 말이 집행이 면제된 이렇게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자녀복무에 관련된 보담법수나 예체도 동일하게 관점으로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의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희 법령은 하도 많이 바뀌는데 물론 이제 중요한 부분은 제가 즉각 녹화를 해서 고수를 하지만은 일반적인 내용이나 단순 용어 바뀌고 하는 그런 것들은
대응하는 게 제가 적시에 못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시 이 동영상보다는 책을 우선으로 공부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 오늘 사회복무요는 좀 더 진행을 하고 싶지만은 이거 한 거 사실 여기 31조 이 부분은 특별한 게 없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이거 한 거니까 여기까지 한번 보시죠. 뭐. 자, 여기서는 1항에서는 너는 하라 나는 있다 관점에서 보세요. 즉 복담 지정을 해야 되는 것은 복기장인데 지병장이 복담을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재량 규정이다. 그래서 너는 하라 나는 있다. 이 관점에서 보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관리 감독이라는 것은 딱 한 번 나오는데 여기서 병장 나올 때 관리 감독이 나온다. 나머지는 지휘 감독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복무 관리 감독은 내용은 뭐 복권 발병이다. 그래서 복무부실 권익 고발 병장 이 정도 기억하시고요. 이제 고충 처리 관련해서는 예술체육요원하고 요거 좀 비교를 좀 하세요. 자, 1항, 2항은 모두 사회복무요원이나 예술체육요원이나 동일하다. 근데 3항, 4항은 예술체육요원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핵심은 고충 처리를 누구한테 하느냐 하는 거예요. 복기장한테 한다. 예술체육요원은요, 복기장이 문화장관이니까 문화장관한테 한다. 공정한 처리는 뭐 당연한 거고요. 자, 이 두 부분은 예술체육요원하고 동일해요. 그런데 예술체육요원에 없는 것은 사회복무요원은 30일 이내 처리하고 30일을 넘을 때는 연장할 수가 있다. 3내 3연. 그리고 연장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만 통보를 해준다. 복기장이 자기가 조치를 하는데 남들한테 알릴 일이 없죠. 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래서 복기장 3내 3연 정도 잡아주시고요. 자, 사회복무요원 이제 자원관리 보면은 여기는 이 자원관리에는 공통적으로 다 나올 때, 자, 명부 병기표, 여기서 병기표 관리를 누가 하느냐, 복기표 관리를 누가 하느냐. 그 관점이에요. 그래서 지병장은 명부는 뭐 당연히 관리하고 병기표를 관리, 복기장은 명부 복기표를 관리, 그리고 일일복무 상황부가 추가로 돼요. 복기표는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죠. 일일복무 상황부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별 내용 없어요. 그냥 일일복무 상황부 해가지고 어떤 토요일, 일요일 뭐 이렇게 휴일 날 있고 본인이 근무를 했고 안 했고 근무 상황은 뭐 특이한 거는 뭐 있었다 이 정도가 이제 복기표죠. 일일복무 상황부인데 일일복무 상황부가 사회복무요원은 있다. 그리고 보충령 얘기할 때 전담의사만 공무원이기 때문에 임기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인사관리부라는 용어를 쓰고 나머지는 다 복기표라는 용어를 쓰고 기록은 다 복기표에 한다. 이렇게. 이 복무관리는 당연히 복기장이 하는데 인력관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다. 어디?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지휘감독은 시공부장이 한다. 이거는 사회복지시설은 열악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사인보무시 정도 잡으시면 되고요. 사망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병가나 범죄로 인한 것 같은 경우는 신상변동 통보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4일로 여러분들이 이걸 착각할 수가 있는데 이거 지체 없이를 14일로 착각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좀 심각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신상변동 통보 개념이 아닌 즉각 보고사항이다. 그래서 지체 없이 3병범 지체 없이 그래서 5인 금지하라 정도 하시고요. 외 자원관리, 외 복무관리 그럼 모두 병장.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사회복무원 지금까지 한 부분, 이 부분들 특히 아까 27조부터 31조까지 여러분들 거기서 토론해야 될 주요 단어 많지도 않아요. 사회복무원 보수 오고 휴가 오고 거기서 숫자가 좀 많아서 그렇지 나머지 토론할 것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거 명확하게 좀 토론하세요. 대략적으로도 토론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 나중에 이 막 섞여가지고 나중에 공부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사회복무원 분할복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